지금까지 융합과 통섭과 빅데이터 자료를 봤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 첫 번째 자원부터 보겠습니다. 세상이 변했죠. 그 거대한 원천이 셰일가스입니다. 무슨 이야기지? 셰일가스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지? 셰일가스는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는 가스들입니다. 굉장히 시추가 어렵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해졌느냐? 유가가 그냥 올라가니까 과거에는 원가 때문에 못 개발했었는데 이제는 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느냐? 미국이 석유 수출국이 된 거예요. 드디어 작년에 석유를 shipping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도 보냈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그 변화를 알려드리죠. 지도입니다. 요 지도는 익숙하시죠? 요 지도로 오름이 났습니다. 요 지도는 미국이 중심이 있죠. 미국이 그동안에 걸프만에 대한 것하고 이쪽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들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민한 사례죠. 근데 어느 순간 70년대가 지나면서 80년대 들어서면서 이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윈윈 스트래티지. 우리는 윈윈 스트래티지를 협상에서 이야기하면 사실의 시작은 미국의 자원입니다. 자기의 한정된 자원으로 두 개의 동아시아와 걸프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둘 다 제압할 수 있다는 게 윈윈 스트래티지입니다. 근데 포기하잖아요. 어디를 포기합니까? 여기 지상문 넣지 않죠. 왜 그럴까요? 석유의 중요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수출할 만큼 물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드디어 여기가 초미의 관심사와 정치 경제에 집중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느끼시겠습니까? 사우디가 이 셰일가스에 비수를 꽂았다 그러면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럴까요? 35, 40달러까지 생산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지역, 노스다코다하고 몬타나주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사우디에서는 27불에 나오고요. 대륙동 러시아, 송유관, 상해, 국민 셰일가스가 45불입니다. 유가 지금 60불대 열흘 다 형성되고 있죠. 이거를 사우디는 밤산에서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고사시키겠다? 불가능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가는 무리하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살아나죠.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셰일가스, 그리고 최근에 스타트업에 의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최대의 수출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시 새로운 기회는 어디에서 있다? 미국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입 국가 한국에서 예산에서 수입 지출 비중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산이 원하는 포션이 아니고요. 이만큼이 지금 에너지 수입 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유가가 10% 떨어지면 GDP가 4%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정말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할 때 실제 유가의 변동을 보면요. 예전에 한 60불일 때 별당 물류회사에서 저를 특강을 불렀어요. 선생님, 유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100불 갑니다. 지금 저희 80불 대책 세우고 있는데 100불이 말이 됩니까? 100불 갑니다. 이유는 그때가 줄을 멀리 피웠습니다. 엄청 돈 땡기시는 시간이죠. 유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뭐가 움직입니까? 국계산 브렌트유하고 두바이산 중진유가 아니고 텍사스산 중진유가 가격을 이긴합니다. 굉장히 미묘하게 움직이죠. 지금 유가의 동향들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찬스가 지금 오고 있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2015년입니다. 통상 보겠습니다. 통상은 요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경영학에서는 전략하고 국제경영을 했습니다. 도메스틱, 인터내셔널, 멀티내셔널, 글로벌, 트랜스내셔널로 발전합니다. 이거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제화가 세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논문을 썼는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각하 도대체 국제화하고 세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자식아, 국제화 세게 하면 세계화잖아.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어떻게 다르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3위 FTA 의미, 우리 한국하고 미국이 FTA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언론에서 또 비판을 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이 두 개를 비교해서 자동차는 유리하고 의학은 불리하고 조선은 유리하고 뭐는 불리하고 무슨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2D 분석을 한국하고 미국만 봤습니다. 자, 2D 분석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아세안, 에프타, 인도, 싱가포르, 페루, 미국, 한국의 체결 당시의 국가들입니다. 미국입니다. 나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honduras,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호주, 한국입니다. 잘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이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통상들은 무역이거나 자원 중심 국가입니다. 전체 중에서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한국의 산업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천만에 다시 지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요 지도보다 요 지도가 낫겠네요. 독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략합니까? 얘들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벤츠는 뭘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포트를 만들어요. 스스로 만듭니다. 절대로 많이 팔지 않습니다. 최고급만 미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AS 부품이 들어가죠. 100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에 들어가요? 완전 못하지. 그랬더니 다시 한국을 본 거예요. 어머, 한국이란 나라가 있네? 대한민국 뭐예요? 여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벤츠, 폭스바겐, BMW 다 찾아다닙니다.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벌써 3, 4년 전입니다. 근데 우리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한국에 와서 부품 생산부터 합니다. 야, AS 부품 있는 동안에 좀 생산해줘. 얼마면 되겠니? 우리 기술 얼마나 좋아요? 원가 얼마나 쌓이면 안 됩니까? 80불이면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공단지역 땅값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아파트값 이렇게 떨어져도 공단지역 땅값은 안 떨어져요. 왜? 계속적으로 밀려오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쉬핑을 하죠. 어디? 대한민국 고속도로 뚫려 있습니다. 관세 제로입니다. 제조업에서 가만히 앉아서 30%의 이익을 냅니다.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위상이에요. 이게 2D가 아니고 3D로 FTA를 보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봤습니까? 한국과 미국은 말이지. 어떻게? 다시 진화 하나 더 볼까요? 뭔 말 하는지 아시겠죠? 중국 FTA가 뜻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 거대한 세계에서 두 번째 시장인 차이나에 일본 애들 들어가고 싶은 위치죠. 못 들어가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 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15년 제조업 시기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조정해서 그들을 가지고 놀아야지 돈이 되지. 왔는데 그냥 마냥 돈 거야. 세상에 나를 찾아주다니. 세상에 벤츠가 나를 찾아오다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이 2D에서 3D로 변해야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인터내셔널에서 글로벌로 갑니다. 인터내셔널, 인터네이션. 국제 간의 연결. 우리는 인터내셔널 하면 무조건 수출 수입만 생각해. 글로벌로 가야 전 세계를 놓고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세계의 1위 시장과 2위 시장의 고속도로를 깔아놓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유일합니다. 분명 잘 안 된다고요? 대한민국에 여기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자인유닉입니다. 자인은 중심 중앙이라는 뜻이고요. 누리는 월드입니다. 저는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97년에 회사를 만들면서 막 썼어요. 우리 회사의 창립 이름은 말이야. 다 웃기는 얘기예요. 한국은 가만히 놔둬도 세계 중심입니다. 저 지도에서 딱 한 점 잡아서 균형 잡아보세요. 어디 잡겠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물류의 80%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태극을 그리며 봅니다. 여기에 물류가 한국의 시작해서 TSR, TCR, TSCR로 연결되죠. 물류부터, 정보부터, 거래부터, 마지막 금융까지 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위상이 달라지죠. 그럼 역시 우리 마지막으로 산업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조업 3.0, 그동안 우리 따라왔거든요. 그동안 수입 대체 바이어가 정말 하는 것보다 높은 시대에 있었어요. 융합형 신제조업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과제들 정말 제대로 만드셨어요. 이 중에서도 세계를 보니까 우리만 뛰는 줄 알았더니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IT와 융합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기계 산업이냐? 아니죠. 미케닉스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일렉트로닉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지금은 기계 산업이 아니고 전자 산업도 아니고 미케트로닉스라는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경쟁의 논리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IT와의 융합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가 비중이 2002년과 2010년만 해도 이제 300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자부품의 경쟁력이 잡아내죠.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시장 이제 시작하지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동차와 IT의 결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나왔던 융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업종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다음 주제입니다. 바로 이어질 특별 강연의 자동차의 스마트카가 만든 스마트카가 어떤 것이냐? 자동차는 이미요 혼자 움직이는 걸로 변하고 있어요. 기계, 메커니즘 다 똑같아. 그럼 앞으로의 경쟁력은 어디? 디트로이트 자동차 모터가 디트로이트 실내 디자인쇼로 바뀔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안락한 공간을 제시하느냐.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이 움직이는 사무실 공급자로 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산업의 패러다임이 융합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가야 됩니다. 두 번째, IoT와의 융합입니다. ICT, IoT와 제조 융합을 통한 경쟁력 유지, 기계와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모듈, 가변, 자율, 무선통신 다 좋죠. 근데 저는 보시도 있고 제로케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두 번째 강연에서 굉장히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oT, 자기들끼리 연락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라는 것은 헬스케어하고 ICT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독일은 붉은색이었고 전부 흰색으로 다 다시 만들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독이 자체가 위생독이라고 말하는 게 그 자체에서 우리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기에 용물을 보고 나면 어떻게 변기와 병원이 소통하죠. 이게 IoT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IoT의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스마트 헬스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정말 좋은 강연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120세를 지켜주는 것이 나가 직접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건강 환경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 융합입니다. 빅데이터는 다시 말해서 프로세스 체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RNR이라고 그러는데요. RNR 로보틱스 앤 RFID입니다. 정말 산업을 잘하고 싶으면요. 지금부터 우리는 엔드 프로덕트가 아니고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제조업의 공정 기술들을 프로세스를 짤 수 있는 능력과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기계들의 빅데이터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제공품들의 변화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집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산업의 공장에서는 여기에서 독일에서 기계, 일본에서 기계, 한국에서 기계 이렇게 다 나타났잖아요. 그냥 열심히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걸로만 생각했지만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가니까 프로세스 최적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산의 효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급격하게 효율화되기 시작합니다. 벌써 2년, 3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프로세스 최적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 역시 볼보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오늘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홈 세이프티 시스템에서 안전 차원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분석이 만들어낼 거냐. 그 정유회사의 시추선이 있는데요. 여기는 기계 부품을 갖다 주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고장이나 징후들이 나타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징후가 나타나고 6개월 전에 한국에서 쇼핑해서 보내는 겁니다. 부품을. 거기서 하루 멈추면 돈 손해가 얼마예요? 하지만 그 많은 부품들 중에 이상 징후의 빅데이터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강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디자인과 문화의 융합입니다. 문화와 디자인은 제조업의 소프트 파워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고부가 가치의 원천이 되는 거죠. 디자인과 문화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개그 콘서트 보시고 열심히 우리 그 SM타운들의 공연들 따라다니시고 열심히 전 세계에서 가수 올 때 보셔야 돼요. 그게 현재의 문화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의 드라마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별그대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국 시장을 공략합니까? 정말 고부가 가치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보겠습니다. 창의, 융합, 자원 통상 산업으로 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과거의 시대는요, CNC, 1990년대 벤처분 한참 벌 때 돈 버는 회사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 앤 커뮤니케이션스 회사들입니다. 지금 돈 법니까? 글쎄요. 두 번째, M&M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앤 모빌리티로 변했습니다. 모바일 회사들 돈 많이 벌죠? 모빌리티,
자동차 회사들 은근히 돈 많이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와 항공산업이 엄청난 돈들을 벌고 있었습니다. M&M이죠. 모바일 모빌리티입니다. 근데 이것이 서서히 지금 바뀌고 있는 게 RNR로 변합니다. RNR은 RFID와 로보틱스입니다. 다시 IoT죠. 완전히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배제한 상태에서 최적화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그 기술 가지고 있나요? 이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EM으로 갑니다. EM으로 갑니다. 에너지와 이모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주실 때 산업과 문화라고 잡아주신 것에서 저는 정말 주최 측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에너지와 이모션이죠. 근데 잘 보세요. 모빌리티, 자동차죠. RFID, 로보틱스, 에너지, 이모션 다 뭡니까? 다시 산업입니다. 제조업은 영원합니다. 고부가 가치가 다시 제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분산 자원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2015년이 되는 거죠. 창의와 융합과 산업분산 자원. 지금까지 경영철학자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